일본에는 울던에 뚝구치게 만드는 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깐난제비는 아니고 그냥 좀 어린 애들이요. 뭐랄까 식탁 위에 뽀로로 엄마들의 구세주 같은 건데 집이 떠나가라 앙앙 울어제끼던 애 앞에 짤랑이처럼 이병 흔들고서 이걸 밥에 쓱쓱 비비고 입에 한 숟갈 딱 넣어주면 바로 울음 딱 그쳐요. 이거는 사실 애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좋아하는 국민 밥도둑이긴 한데요. 예전에 이태리 친구한테 이거 들이밀었다가 아시아인들은 왜 구두약을 먹냐는 뭐 그렇고 그런 기억이 있네요. 시꺼멓고 끈적끈적한 게 유리병 안에 담겨 있어서 좀 그래 보일 수 있지만 이거 진짜 맛돌이거든요. 이 검은색 뭉탱이가 계란 후라이랑 뜨끈한 쌀밥이랑 비벼지는 순간 100이면 100 멀쩡하던 사람들 이성 잃고 밥그릇에 프리어그 갈길 겁니다. 탄수화물 중독의 주범이자 50년 넘게 일본인들의 혀를 루팡해온 전통 가득한 궤도키드 바로 모모야사의 고항데스요입니다. 1973년 당시 일본 식품 코너 분위기는 뭐랄까 좀 엄숙했어요. 꼼짝 못하게 바짝 써서 근엄하고 진지했죠. 그 분위기에서 팔던 김조림 이름이 뭐였냐면 에도 무라사키, 특선 맛김, 전통 조림. 그러니까 한자로 진하게 애템하면서 나 전통 있는 식품이요 그렇게 점잖 빼는 이름들이었어요. 근데 모모야를 이끌던 2대 사장 코이데 타카유키라고 평소에도 물건은 이름이 전부다 라는 지론을 가진 마케팅의 귀재이자 남들이 예할 때 예를 외치는 아주 고집센 양반이었는데요. 김조림을 주력으로 팔다가 새로운 신제품이 출시되었는데 이름이 도저히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거실 소파에 누워있는데 부엌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밖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부르는 아주 일상적이고 따뜻한 그 목소리요. 애들아 손 씻고 와서 밥 먹어라 였는데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코이레 사장의 뒷목이 번개가 꽂힌 듯이 저릿거립니다. 이거다. 우리가 팔고 싶은 건 김조림이 아니라 따뜻한 저녁밥상인 거다. 엄마가 아이들을 부르는 그 소리 자체가 제품의 이름이 되어야 한다 라면서 신제품 이름을 고항데스요로 갑자기 밀어붙이는데요. 뭐 그래도 이 양반이 사장이니까 딴 임원들이 별말도 못하고 그래도 미온하게나마 반박을 해봤는데 이 양반 그냥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니들 엄마가 밥 다 됐다고 부를 때 특선 김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라고 플레인 부르냐? 아니잖아. 그냥 밥 먹으라고 하잖아? 근데 이 이름이 왜 안 돼? 네, 그렇게 일본 식품 역사상 가장 건방지고 파격적인 최초의 대화형 네이밍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고항데스요는 그냥 일반 잼병처럼 생겼는데 뚜껑을 열면 이거 진짜 새거 맞다라는 그 뻥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달큰하면서도 농축된 바다 짠내가 훅 치고 들어와요. 간장의 짭조림과 설탕의 달콤함 그리고 해초 특유의 비릿함이 섞인 묘한 냄새가 상남자 테토남인 저에게도 살짝 겁을 줬었는데요. 쫄지 말고 젓가락을 푹 찔러 넣으면 무슨 검은 늪 같아요. 이걸 들어올리면 대단한 저항감이 느껴질 정도로 묵직하고 끈적하게 김조림이 딸려 올라오는데 마치 원유 같기도 하고 제가 어릴 적 체할 때마다 먹던 백초 시럽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김잼을 열이 펄펄 나는 갓 지은 쌀밥 위에 툭 하고 덜어놔요. 그리고 젓가락으로 살살 펴바르면 순결했던 흰 쌀밥이 검은 소스로 인해 서서히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이걸 그대로 먹어도 나쁘지 않지만 저는 무조건 계란 후라이에 얹어서 먹습니다. 노른자는 덜 익힌 채로요. 이게 노른자를 덜 익혀야 그걸 터뜨렸을 때 검고 노란 그 경고판 색처럼 본능을 자극하는 시각적인 압박감이 있거든요. 고소하고 진득한 계란 노른자가 혀를 코팅해주는데 가스오부시 감칠맛이 그걸 어떻게든 뚫어내려고 밀치고 새치게 하고 난리칩니다. 씹을수록 노른자가 짠맛을 중화시켜주면서 이 밥 한 그릇 자체가 10배는 더 크리미해지고 고항데스요의 감칠맛 때문인지 노른자를 덜 익혔을 때 나는 그 생내가 아예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귀식을 그냥 일반적인 김 계란밥이라고 하기에는 이건 뭐랄까 마치 우니밥을 먹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곡소리 나는 풍미가 있달까요? 정신을 차려보면 그냥 한 그릇 뚝딱이고 오늘 나 입맛 없다? 아무따 무조건 이거예요. 그리고 좀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로 피자 만들어 먹기도 하는데요. 식빵을 버터에 잘 구워서 이 김잼을 바르는 거예요. 엄청 얇게 바르는 게 포인트라 젓가락 한 개로 조금씩 쓸어 집어서 고항데스요를 얇게 펴바르고 그 위에 모짜렐라 치즈를 이빠이 뿌리면 완성인데요. 이거 한 입 먹으면 분명 어라 이게 왜 피자가 됐지 하실 겁니다.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고르곤졸라 맛이 나요. 빵에 발라먹는 게 별미라고 얘기 드렸지만 사실은 1970년대만 해도 이 빵 때문에 모모야가 망할 뻔했었는데요. 그 당시 일본이 서구화에 대한 열망이 엄청나지면서 아침밥상에 토스트랑 우유가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1950년에 출시돼서 20년가량 모모야를 먹여 살린 효자 상품이자 양식김인 참김으로 만든 에도
사도 무라사키가 토스트 때문에 서서히 몰락하는 중이었던 겁니다. 카스테라, 토스트, 딸기잼에 길들여진 애들이 이 김조림을 안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출은 곤두박질치고 김조림은 할아버지나 먹는 촌스러운 노땅 브랜드로 늙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요. 여기서 이 괴짜 사장님이 빵한테 뺏긴 입맛 다시 찾아와야 한다 라면서 기존의 고급지고 비싸지만 질긴 참김을 버리고 식감이 훨씬 부드럽고 물에 넣으면 흐물흐물 녹아버리는 파레를 쓰기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애들이 후루룩 목구멍으로 넘길 수 있도록 부드럽게 만들겠다는 발상을 한 건데요. 그렇게 만든 제품이 고항데스요였습니다. 근데 죽어가는 회사를 구원할 줄 알았던 이 파레가 구세주가 아니라 트로이의 목마였던 겁니다. 파레라는 놈은 양식장에서 곱게 자라는 참김과 달리 야생바위에 붙어 자라는 잡초 같은 애였어요. 그때는 파레 양식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확할 때 그냥 잡것들이 너무 많이 낀다는 거예요. 모래나 자갈, 조개 껍데기, 심지어 조만한 개들이랑 자잘한 새우까지 죄다 딸려오는 겁니다. 시제품 만들어서 한 입 먹었는데 뭐가 으드드득 씹혀요. 부드러운 식감은 개뿔, 밥 먹다가 이빨 다 나가게 생긴 거예요. 회사는 초비상사태. 생산을 할지 말지 고민하던 그 순간 이 괴짜 사장 또 갑자기 올인하자고 합니다. 돈은 상관없고 세상에서 파래를 제일 잘 씻는 기계를 만들어 와봐 라고 말한 건데요. 당시 모모야의 1년치 순이익에 맞먹는 거금 4억엔을 쏟아부어서 겨우 이 풀떼기 세탁하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엄청 큰 수조에 물 채우고 파래를 계속 흘려보내는 건데 이게 무슨 워터파크 유수풀처럼 단계별로 물살이 계속 바뀌고 중간중간에 회전하는 브러쉬가 등장해서 파래를 머리카락 빗겨내듯이 한 올 한 올 정성껏 꽃단장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무거운 돌은 바닥으로 가라앉고 가벼운 잡것들은 위로 뜨고 파래 사이사이에 낀 미세한 모래 같은 것들은 빗으로 쓸고 원심력으로 다 날려버려요. 그렇게 파래를 초 깨끗하게 만들고 나니까 세상에 없던 식감이 탄생하게 됩니다. 입에 넣는 순간 씹을 필요도 없이 호로록 넘어가 버리는 그 부드러운 잇몸력이 엄청나지는 거예요. 모모야는 예전부터 코미디언 미키 노리헤이를 모델로 한 캐릭터로 광고를 해왔는데 이전까지는 일본 만담이나 가부키 뭐 옛날 것들 패러디한 젠틀하고 정제된 유머였거든요. 근데 고항데스요를 출시하면서부터 이 안경 쓴 캐릭터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병에 머리를 띵 맞거나 갑자기 냅다 춤을 추고요. 요 근래는 아니지만 한 10년 전쯤 드래곤볼이랑 콜라보도 했어요. 그러니까 드래곤볼에서 손오공 아들 이름을 한국에서는 손오반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이름이 손고항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 이름이 고항데스요잖아요. 이름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보쿠 고항데스요 라고 이렇게 손고항이 말하는 말장난인 건데 이거 하려고 그 비싼 드래곤볼이랑 계약한 겁니다. 근데 애들이 자지러졌어요. 그거 한 번이라도 본 애들은 그냥 엄마나 손고항 먹을래 라고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본 내 누적 판매량만 3억 5천만 병, 일본에 살아있는 인구 전원이 인당 3병씩은 비워야만 나오는 숫자인데요. 일본 TBS 방송에서 발표한 공식 집계에 따르면 고항데스요의 1년 판매량만 따져도 밥 2억 공기를 비울 수 있는 양이라고 해요. 출시하고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 마트에 가면 알록달록한 글씨 유리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혹시 일본 여행 가시면 아무 마트나 들러서 이 고항데스요를 사오시는 건 어떨까요? 매일 먹는 계란밥 위에 이거 조금만 얹어도 훨씬 더 윤택한 아침이 될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